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컴퓨터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가 한 2년에서 3년 요 정도 됐는데 조금 빡세게 굴리다 보니까 살살 이제 마탱이가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거를 맞출 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완전히 고수분들은 어차피 보지도 않겠지만은 오늘 영상은 컴퓨터를 맞춰야 되는데 뭐 어디서부터 맞춰야 되는지, 컴퓨터 견적은 어떻게 짜는지, 조금 가성비 있게 맞추고 싶은데 또 완제품 사긴 좀 그렇고 뭔가 흑우되고 싶진 않고 뭐 눈탱이 맞고 싶지 않고 요럴 때 요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따라오면서 여러분들 컴퓨터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갈게요. 컴퓨터를 맞추기 위해서는 4가지 순서를 따라오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는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보통 컴퓨터 맞춘다 하면은 그냥 적당히 가성비 있고 적당히 가격은 비싸지 않으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 그냥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정확히 뭐 문서 작업만 할 건지 게임을 할 건지 아니면은 영상 편집 뭐 이런 작업성을 좀 높일 건지 요런 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게임을 할 거라면은 그 중에서도 뭐 롤이나 피파 같은 좀 저사양 게임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오버워치, 배그 같은 뭐 중급 또는 중상급 정도의 게임을 할 건지, 아니면 완전히 최고사양 게임을 할 건지 요렇게 정해야 되고요. 만약에 영상 편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FHD 정도의 이 작업을 할 건지, 아니면은 뭐 4K까지 작업을 하는지, 또 그리고 그래픽 효과는 얼마나 넣을 건지 요런 것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목적은 여러분들에 맞춰서 생각을 하시는데 잘못 생각하시는 것들이 좀 있어요. 게이밍 용도면은 영상 편집용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약간 좀 구성이 다릅니다. 물론 모두 다 완전 최고사양으로 맞춰버리면 뭐든 안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내 목적에 맞는 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목적이 정해졌으니까 바로 예산을 짜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사무용인데 난 100만원짜리 컴퓨터를 살 거야. 뭐 인강을 듣는데 난 100만원짜리 컴퓨터로 맞출 거야. 요런 거는 그렇게 좀 맞지가 않겠죠. 물론 완전 과스펙이긴 하지만 뭐 원활하게는 돌아가겠죠, 돈만 충분하다면. 그리고 또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배그를 할 건데 난 50만원 예산 안으로 맞출 거야. 요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맞지 않는 예산이죠. 만약에 50만원대로 배그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배그 로비 입구 컷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견적을 내야 돼요. 견적을 내는 거는 같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조립 PC를 맞출 때는 딱 6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CPU, 메인보드, 램, 그래픽카드, 저장 공간, 한마디로 SSD죠. 그리고 파워, 그 다음에 케이스, 7가지네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좀 3가지예요. 나머지는 요 3가지에 따라서 다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 3가지는 CPU, 메인보드, 그리고 그래픽카드입니다. 이 3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는 요 앞에 3개에 맞춰가지고 따라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다나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나와에 들어가서 PC 견적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막 여러 개가 떠요.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CPU, 메인보드, 메모리, 그래픽카드, SSD, 케이스, 파워 요 순서대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PU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인텔을 쓸 거냐 AMD를 쓸 거냐 요건데, 사실 한 2년 전에 제가 맞출 때까지만 하더라도 인텔은 성능, AMD는 가성비 요런 느낌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역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라이젠의 성능이 마구 올라오면서 이제는 성능의 AMD, 그리고 가격이 조금 다운된 인텔이 가성비 요렇게 됐는데, 요거는 좀 개인 취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코어 수와 클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AMD 프로세서를 맞출 거기 때문에 제조사에 들어가서 AMD 이렇게 소팅을 해줄게요. 여기서 보시면 뭐 라이젠 7, 라이젠 5, 뭐 라이젠 3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당연히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사양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어요. i3와 라이젠 3 같은 경우에는 좀 문서 작업용, 그리고 i5 그리고 라이젠 5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게이밍 레벨, 그리고 i7, i9 그리고 라이젠 7, 라이젠 9 요 정도 같은 경우에는 고사양 게임을 한다던가 아니면 고사양 작업을 한다던가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 보이는 요런 세대수라는 거를 보셔야 돼요. 지금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4세대, 요 4세대가 가장 최신 라인업이고, 인텔 칩셋의
경우에는 요 11세대가 가장 최신 라인업입니다. 물론 가성비를 위해서 이전 세대 거를 사셔도 되지만 기왕이면은 저는 최신 거를 추천드려요. AMD 거는 여기 버미어라는 것도 요 세대를 말하는데 3세대인 마티스 세대에서 버미어로 올라오면서 꽤나 성능이 많이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는 요 친구를 선택을 할 겁니다. 저의 목적은 4K 영상을 편집하려는 건데 제가 많은 리뷰 같은 거를 많이 찾아보니까 딱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성능은 제가 구입을 다 한 다음에 4K 영상을 편집을 많이 해보고 다시 리뷰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제가 요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이 5600X가 나왔을 때는 뭐 40만원 초반 정도 갔던 거로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점점 떨어지면서 지금 30만원 초반까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쿨러는 조금 이따가 만져줄게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구성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제 거를 그냥 따로 선택을 하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은 CPU에 기본 쿨러가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의 쿨러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가성비로 유명한 이 제품을 담았습니다. 자, 이렇게 CPU가 결정되고 나면은 이제 메인보드도 어느 정도 결정이 돼요. 왜냐면 CPU를 이렇게 보시면은 소켓이라는 게 있어요. 소켓이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AM4 그리고 인텔 칩셋 같은 경우에는 소켓이 1200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바로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이 소켓을 말합니다. 요거를 맞춰서 구입을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CPU를 바꾸던가 메인보드를 바꿔야 돼요. 절대 둘이 호환이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텔 칩셋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인텔 소켓이 들어가는 그 메인보드를 선택해 주셔야 되고, 저처럼 라이젠 요 4세대 요 제품을 구입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CPU 소켓 여기에 들어가서 요 녀석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CPU의 그 세대마다도 조금씩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제조사들이 많기 때문에 좀 대표적으로 유명한 친구들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라이젠 5600 이 친구한테는 가장 유명한 게 보통 요 에이수스의 B550M 그리고 요 MSI의 박격포 요 녀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친구로 담아봤습니다. 그런데 메인보드를 고르실 때는 좀 고려하실 게 꽤나 많아요. 특히 후기를 찾아보실 때는 어떤 걸 가장 많이 보셔야 되냐, 바로 전원부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후기를 찾아보세요. 저는 찾아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가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후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로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뿐만 아니라 우리 IO 패널이라는 걸 봐야 돼요. IO 패널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컴퓨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뒤쪽 패널에다가 뭐 USB 꽂고 랜선 꽂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요 패널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전에 한 2-3년 전에 맞추신 분들이라면은 아직은 이런 C타입 같은 게 없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이게 뭐 좀 저렴한 가성비 라인업으로 간다 치면은 이런 구성을 빼고서 구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요 C타입이 필요해서 요 녀석을 꼭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려는 그 주변 기기, 컴퓨터 주변 기기가 USB-A 타입인지 USB-C 타입인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거기다가 USB-A 타입은 총 몇 개를 지원을 해주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시고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래픽 카드예요. 사실 근데 그래픽 카드는 지금 사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랑 비트코인 때문에 그래픽 카드 가격이 미쳤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또 가격 관련해가지고 조금 안 좋은 이슈가 있죠. 그냥 말이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지금 이게 불과 한 2년, 한 1-2년 사이에 한 2-3배 이상은 전부 다 점프가 되었고, 지금 서서히 가격이 내려오고 있다곤 하지만 아직은 전혀 손이 가지 않는 정도의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만약에 맞추실 분들은 이전에 사용했던 그래픽 카드 웬만하면은 그거를 좀 재활용해서 쓰시다가 좀 가격이 좀 다운됐을 때 다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특히나 여기서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저처럼 영상 편집, 작업용 그래픽 카드가 그렇게 필요 없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래픽 작업을 할 때도 좀 다양한 효과들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나는 게이밍 용도다 할 때는 그래픽 카드를 업그레이드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까 CPU와 그래픽 카드 요 게이밍 용도와 영상 편집용 요거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CPU 성능보다는 그래픽 성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같은 가격 100만 원으로 예산을 짠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CPU는 뭐 3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7 뭐 요 정도의 비율로 맞췄을 때 오히려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저처럼 영상 편집을 할 경우에는 그래픽 효과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다 라고 할 땐 이 CPU의 성능이 그 반대로
훨씬 더 높아져야 돼요. 그래픽 카드는 사실상 있냐 없냐 정도가 큰 차이가 나고, 그래픽 카드가 있으면 그렇게 크게 성능 차이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거는 영상 편집을 할 때 그래픽 카드를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보시면은 누구든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래픽 카드를 넘어갈 거고요. 그럼 이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맞췄으니까 나머지 네 가지는 웬만하면 따라온다라고 했죠. 이제 메모리, 램을 맞출 건데, 여기에서는 8기가로 맞출지 16기가로 맞출지 또는 그 이상으로 맞출지 요 정도로 고민하시면 되는데, 그냥 뭐 간략하게 얘기를 해서 8기가 정도면은 문서 작업은 뭐 충분한 정도, 뭐 16기가면은 웬만한 중급기 이상의 게임도 가능한 정도, 거기에 이제 추가로 아마 32기가 맞추실 분들은 다들 자기 목적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 고사양이겠죠. 근데 저는 이제 4K 영상 편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16기가 두 개를 꽂아서 32기가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장 공간인데, 이제 SSD와 하드디스크가 있어요. 쉽게 생각해서 SSD는 빠른데 좀 비싸다, 하드디스크는 좀 느린데 용량 대비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만 저는 이거는 거의 필수적으로 SSD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우리 옛날 생각해 봤을 때 막 컴퓨터 켜지는데 막 1분 걸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SSD로만 바꿔주더라도 한 10초, 15초 만에 컴퓨터가 다 켜지고, 뭐 작업 같은 거 뭐 불러올 때도 순식간에 팍팍팍 뜨죠. 사실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가장 체감이 많이 되는 게 요 하드디스크에서 SSD로 넘어왔을 때거든요.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SSD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 요 NVMe M.2 요 녀석이 지금 기준으로는 가장 무난하고 빠르게 맞출 수 있는 SSD입니다. 이런 SATA 방식의 SSD도 가성비 있게 맞추려면 좋지만, 만약에 조금의 작업이라도 생각을 하신다면은 요런 NVMe 요런 게 들어가 있는 녀석으로 맞추면 돼요. 물론 요것도 요 메인보드에서 호환이 되는지 요걸 살펴보셔야 되는데, 거의 요즘에는 웬만하면은 요 M.2 방식의 SSD는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견적을 전부 다 맞추고 나서 한번 확인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는 가장 무난하게 선택할 수 있는 요 삼성전자 요 제품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저는 아무래도 4K 작업을 할 거니까 요 SSD 1테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요 500기가 정도로도 스팀 게임 같은 걸 여러 개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500기가 충분해요. 그 다음에 좀 가성비 있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외장하드를 따로 구매를 해서 여기다가 뭐 저장할 거나 저장하시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지금 메모리랑 SSD까지 맞췄고, 나머지는 파워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 파워는 선택하실 때 출력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뭐 500W, 700W, 뭐 850 파워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몇으로 할지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래픽 카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픽 카드에 권장 출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래픽 카드가 뭐 400W 이상, 뭐 500W 이상, 600W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왜냐면 뭐 CPU라던가 아니면 뭐 메인보드 메모리 또는 뭐 SSD 아니면 이제 주변 연결 장치로 이런 외장하드 이런 걸 사용할 때에도 얘네들이 전부 다 전력을 먹는 애들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요 그래픽 카드가 가장 많이 먹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문서 작업용이다, CPU를 i3 라이젠 3 요 정도로 구성을 해서 뭐 내장 그래픽으로만 돌린다 라고 했을 때는 한 300W로도 사실 엄청나게 충분하고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뭐 GTX 1060 정도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도 사실 500W로도 정말 충분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그래픽 카드를 구입하지 않으시고 저처럼 나중에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높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죠. 파워를 선택하실 때는 그래픽 카드의 권장 출력 그거보다 사실 조금 더 높게 하셔도 돼요. 파워는 좀 충분할수록 그만큼 이 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거기 때문에 높아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할 것까지 생각을 해서 좀 가성비 있다고 알려진 요런 600W 전격 출력 600W의 마이크로닉스 요 제품을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케이스, 요 케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사이즈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쿨링 후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끔 가다가 케이스에서 고주파음이 나올 때가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케이스에서도 전원을 연결해가지고 케이스 팬을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케이스에 있는 RGB를 켠다든지 이런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정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따져 보셔야 됩니다. 이 케이스 크기를 선택할 때는 여기 뭐 빅타워, 미들타워 이렇게 있는데, 미들타워 정도가 가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중적인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요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원한다, 아니면 뭐 수랭 쿨러 뭐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 하시면은 다른 분들 영상 보고 오세요. 그거는 오늘은 가장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걸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다음에 또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지원 보드 규격이에요. 표준 ATX, 마이크로 ATX, 뭐 미니 ITX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런 메인보드에서는 표준 ATX 요거를 지원하는지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니 ITX만 지원을 한다, 뭐 요런 거만 고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뭐 사이즈를 본다든지 이 쿨링 성능 이런 거 후기를 찾아보신 후에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케이스는 이 두 가지 정도 후기를 찾아봤는데 그렇게 크게 차이 난다 뭐 요런 요소는 저는 못 느껴가지고 저는 요걸로 가성비 있게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맞추고 나면은 저의 견적은 요렇게 100만 원을 조금 안 나왔네요. 그래픽 카드를 뺐는데도 요 정도 가격이 나왔다. 요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남았죠. 이 주문의 경우에는 좀 몇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다나와 또는 행복 쇼핑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몰들, 컴퓨터 몰들이 몰려 있는 데서 주문을 한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예 유명한 컴퓨터 부품 업체들, 예를 들어서 뭐 컴퓨전, 뭐 아이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좀 후기가 괜찮은 것들을 구매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다나와 같은 데서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쇼핑몰별 견적 비교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우수 판매점 뭐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사실 광고라서 그냥 건너뛰시면 되고, 옆에 보면은 요런 친구들 있죠. 요런 데서 막 후기가 많은 것들, 요런 것들 위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구매하는 방법, 요거는 사실 행복 쇼핑도 똑같고요. 그런데 요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물론 후기도 많이 쌓여 있고 검증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그때그때 조금 바뀌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신뢰가 좀 덜 가가지고 차라리 뭐 컴퓨전이나 뭐 이런 데서 조금 몇만 원 더 비싸더라도 차라리 훨씬 더 후기가 많기도 하고 그냥 자기만의 뭐를 가지고 있는 곳, 저는 요런 데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요거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컴퓨터를 맞추는 방법, 거의 가장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오늘 것만 잘 따라오신다면은 앞으로 컴퓨터 조립 PC로 맞추는데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뭐 오버클럭이 있니 많이, 아니면 뭐 수랭 쿨러를 다니 많이,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약간 튜닝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은 딱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제품을 이제 주문을 해서 제품이 오면은 조립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조립이 나는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이런 조립까지 신청을 하면은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테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